그런가 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죠. 이 박지만 이지 회장의 이 비서실 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직원이 누구인가요? 그래서 지난 밤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있습니다. 네. 이 박지만 이지 회장 그리고 박지만 비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어제 밤사이 계속 이 사건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네. 연초에. 예. 그런데 이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다. 박지만 회장의 운전기사다. 네. 10년간 밀착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또 대통령의 이 친동생 네. 측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는 인물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의문사다 이랬는데 예. 네. 유족이 밝힌 바는 수행비서는 아니고요. 예. 운전기사 아닙니다. 예. 네. 지난 10년간 박지만 회장 이지그룹의 비서인 건 맞아요. 예. 비서실 직원. 비서실 직원이라 해야 업무에 정확하죠. 비서실 직원. 예. 밀착 이 수행을 했던 인물은 네. 아닌 것으로 유족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회사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는 총무 관리를 하고 있는 네. 그러한 이제 직원이고 수행하는 비서는 아니다. 예. 비서실에 10년간 근무한 건 맞다. 예. 그런데 네. 문제는 연말에 하필이면 가족이 있는 분이에요. 네. 40대 중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45살 가장인데 하필이면 연말에 이 친정의 부인과 아이들이 다 가 있는 동안 네. 집에서 혼자 사망을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의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저 오늘 보면 부검을 화면을 한다고 보면서 설명해 하죠. 주시면 네. 28일 날 12월 28일 날 처갓집이 있는 대전에 갔다 와. 네. 합니다. 네. 29일 날 오전에 서울에 이제 회사에 나가서 낮에는 또 부인과 통화를 하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녁 날까지는 통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30일 날 오전에 연락이 안 돼서 가 보니 나타나 집에서 있었죠. 쓰러져 있었는데 네.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타살 정황은 없다. 아하. 하지만 사인이 명확치 않으니 말이죠. 예. 이게 45세가 자연사하기는 쉽지 않단 말입니다. 네. 어제까지 회사 근무를 했으니까 예. 여러 가지 의문스럽고 이상한데 그렇다면 이게 타살이냐 혹은 자살이냐 혹은 자연사냐 이거 좀 밝혀야 되기 때문에 부검을 요청했고 그리고 유족도 사인을 명확히 밝혀달라. 아. 안타깝다. 이제 이런 예.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일이 종무식이에요. 근데 회사마다 뭐 30일 쉬어라 하루 붙여서 이 주말이 어차피 연말 연시니까 29일에 종무식을 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건 이지에서 좀 밝혀줘야 될 것 같은데 29일에 근무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예. 그날 연락이 마지막이었고 30일의 행적은 네.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택에서 숨졌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안 그래도 한 일주일여 전에 다큐멘터리 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네. 대통령 오촌 형제간 뭐 살인 사건 예, 예. 사실은 이게 정확치 않은데 근데 경찰은 뭐라고 밝혔냐면 의혹만으로 재수사할 순 없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이게 대통령 일가 측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연초에 뭐 대통령도 직무 정지 상태인데 네. 좀 민심이 흉흉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중간에 결정적 계기는 있어요. 증언도 있고. 왜냐하면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 29일 저녁에 송년 모임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송년 모임에 안 갔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럼 몸이 안 좋다면서 안 갔어요. 예. 그리고 평소에 지병은 고혈압이 있었어요. 네. 뭐 고혈압이 있다고 그래서 뭐 반드시 무슨 사고를 당하라는 법은 없지만 예. 네. 고혈압이 있는 데다가 본인이 송년 모임에 몸이 안 좋다고 사실 40대 중반이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송년 모임을 안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아마 그 컨디션의 여러 가지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송년 모임을 안 가고 집에 갔다가 발견된 건 이제 그 다음 날에 네. 발견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타살 흔적은 없고 예. 그렇다고 유서도 발견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유서도 발견 안 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 자살 가능성도 자살 별로 없다.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지. 예. 그거는 예. 뭐 모르는 거죠. 뭐 꼭 예. 유서 써놓고 자살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검찰은 부검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네. 이렇게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와의 그 연관성을 얘기했는데 그 오촌 조카에 연관된 거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그 정모 씨예요. 요 이지의 그 총무팀에 있었는데 정모 씨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모 씨, 이 돌아가신 주모 씨는 정모 씨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네. 묘하네요. 묘하긴 하지만 그러네요. 여하튼 그 직접 관련성은 직접 아니죠. 관련성은 그건 없다는 없고, 직접 예. 관련성 네. 있는 사람은 정모 씨예요. 예.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아. 관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이상하다. 그렇죠. 그 오촌 관계에 있는 사람도 죽고 또 비서 총무실에 있는 사람도 죽고 또 이 사람도 죽고 계속해서 죽어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만 이 죽는 게 좀 모양새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늘 아침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이 몇 번째 죽음입니까? 이 문제만큼은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 박지만 씨, 박근영 씨,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오촌 조카 죽음까지 참으로 희한하게 숨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신동욱 씨도 이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씨도 이 오촌 살인 사건을 오늘 트위터에 언급했는데 네. 본인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유경재단 문제와 연관이 돼서 네.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정윤혜 씨가 중국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예. 이게 물론 문제가 돼가지고 본인이 옥살이까지 했어요. 네. 예. 사실은 이제 뭐 수사 결과는 아니라고 나왔지만 본인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박영철 씨의 죽음도 결국은 박영철 씨가 증거를 갖고 있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예를 들면 정윤혜 씨를 죽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증거자들을 갖고 있었고 그 녹취록을 밝히려고 하기 전에 갑자기 죽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동욱 씨 입장에서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겠죠.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죽으려는 죽기까지 하려고 했던 상황까지 갔었고 또 그 사건 때문에 박영철 씨가 죽었고 예. 또 지금 이 사건 정윤혜 씨와 관련된 비서가 또 사망을 하고 이러니까 네. 이제 신동욱 씨 입장에서는 그걸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아요. 제가 볼 예. 때는. 그러니까 물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네. 뭐라고 단정적으로 그렇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유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 박지만 씨와 관련된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이번 박지만 씨의 이 비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타살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것 같고 야당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경찰이 박영철, 박영수 이 두 사람의 사건을 제대로 잘 재수사해서 명확하게 해주면 사실 이 네.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지난번 탐사 보도에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갔는데 2명만 올라간 게 3명이 올라갔다. 또 죽이고 나서 자기가 2km, 3km를 더 산에 올라가 자살을 했다. 이것도 예, 이상하다. 예.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많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시 재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자, 이 사건과 이 오촌간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2번 조사를 했어요. 네. 예. 한 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냈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고, 아까 그 의문이 아니고 이제 다른 기자가 네. 의문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또 한 번 재수사를 했어요. 네. 했는데 거기서 별다른 의문이 없다고 이제 일단 이렇게 일단락을 시켰죠. 형제간의 그냥 다툼에 의한 그렇죠. 타살과 자살이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날 여러 가지 그 범행 도구 같은 걸 어디 철물점에서 사고 이런 것까지 예. 다 확인이 됐어요, 일단.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또다시 예. 의문을 제기하는 거란 예. 말이죠. 그러니까 이 2번의 그 검찰, 경찰 조사를 다 뒤엎을 만한 증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예, 근데 하여튼 이 숨진 주모 씨가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 사실 별건 아닌데 네. 이 꼭 돌아가시거나 뭐 사고가 있으면 이게 자꾸만 해석이 다른 데로 간다는 말이죠.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저렇게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굳이 저분이 혹시 자살을 했거나 뭐 이렇진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 카톡에 옆에 이렇게 써놓는 것들은 저렇게 저런 얘기 잘 안 써놓거든요. 그렇죠. 가족들 보통 얘기하거나 안 써놓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예. 써놓는다 그래봐야 좀 좋은 얘기들 많이 써놓는데 그렇죠. 네. 또 여기 뭐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고 오늘은 선물이다. 오늘은 선물이다까지 괜찮은데 내일은 미스터리이고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 상위권에 네티즌들이 올려놓고 있는 이유가 실시간 검색어를 올려놓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촌 살인 사건 그리고 자살 사건 관련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고 자살하는 과정에서 굳이 그 깜깜한 밤에 산 위까지 올라가서 목을 메고 유서도 애매한 유서를 놓고 있었다. 근데 분명히 산에 올라갈 때 이 카운트가 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근데 그거를 왜 검찰은 보지 않았나 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그 올라갔을 거니까 사망 추정 시간 그 새벽에 뭐 누가 산에 올라가겠어요? 보니까 3명이 동시에 따다닥 찍힌 거예요. 아하. 그럼 혼자가 올라가서 자살한 게 아닌 걸로 볼 여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사가 이러지 않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지금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 보도도 마찬가지고 예. 주진우 기자도 마찬가지고 김원준 총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주진우 기자하고 김원준 총수가 뭐 이런 얘기 썼더라고요. 나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자살로 위장해서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취지.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데 아. 물론 아직까지 명확하게 사실관계 드러난 게 아니고 또 이 지금 주모 비서관 역시 뭐 지금 일단은 뭐 지금 현실적으로 자연사에 따라 보는 게 맞을 가능성이 높긴 하나 참 이상하긴 이상한 게 많이 이 주변에서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지금 근데 그 외에 오촌 조카 형제의 죽음에는 그러니까 형제간의 이제 이 사촌이죠. 둘은 사촌 사이입니다. 그렇죠. 예. 사촌 형이 사촌 동생을 살해하고 평소에 이제 불만이 많아서
근데 또 주변 지인은 사이가 좋았다는 지인도 있고. 그런데 그 늦은 밤에 굳이 2km쯤 가서 목매 자살을 하는데 거기서 또 핵심적으로 의문스러운 게요. 약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설사약을 먹었다,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다른 타살된 사람에게 졸피뎀을 먹였다. 덩치도 훨씬 컸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예. 자살한 사람에게서도 졸피뎀 성분을 이 사람이 탔다면 상대의 술에 탔을 텐데 왜 나왔을까? 설사약을 왜 먹었을까? 네.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미스테리가 한 가지가 아니라 동행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수상한 정황인데 예. 약물까지 나왔다. 이거 그러니까 한 3가지의 우연이 겹치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굳이 수사하지 않겠다는 게 더 이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 명예를 위해서라도 아이고 3번이든 4번이든 의혹이 말끔히 풀릴 때까지 수사하겠다. 이런 대목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불이 타오르는 이유가 직접 관련은 없는데 그 주변 인물이 또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의문의 죽음인데 나이도 젊은 분이란 말이에요. 45이면. 그런데 어쨌든 10년간 그 회사에 재직을 해서 10년이면 거꾸로 딱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부터니까 요즘부터란 말이에요. 네. 뭔가 아는 인물, 관련된 인물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의혹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를 해명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 음모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또 괴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경찰 수사로 해결해 주는 게 제일 그런데 빠르지 제가 않을까 보기엔 아니 예. 제가 꼭 이의를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저런 의견도 있고 예. 저는 좀 다른 의견이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의혹은 말이죠. 계속 의혹이 있는 쪽에서만 쳐다보면요 절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이제 오늘 부검을 하잖아요. 부검을 해서 거기에 사인이 뭐라고 나와요. 그거 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그거 믿을까요? 안 믿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유병헌 씨 사망과 관련해서도 국과수에서 그렇게 해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부검을 해서 만약에 사인이 뭐라고 밝혀지면 과학은 좀 믿어주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저 처음에 시작할 때 정유라 씨 얘기했는데 정유라 씨가 이제 언제 소환될까 참 궁금합니다만 만약에 대한항공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네. 생각하면 제가 이제 편명을 조사해 봤더니 밤에 9시 20분에 떠나서 우리 시각으로 4시, 난 4시에 도착하는 편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화, 목, 토, 일 7일 중에 4일만 운항을 하기 때문에 화, 목, 토, 일 저희가 4시에 계속 대한항공 인천공항에서 뻗치면 정유라 씨의 모습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아마 특검에서도 워낙 국민적 관심사니까 몰래 얘기하겠죠. 들어오기 쉽지 않을 네. 거고. 공항에서 당연히 뭐 들어오는 모습은 다 보게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걸 타고 올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예. 대한항공을 타고 올지 대한항공을 타면 한국인 승객들이 많잖아요. 네. 한국인 승객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수사관과 동행해서 같이 오는 모양새를 원할까? 뭐 그 정도는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 4시로 그렇게 확정하지 마세요. 4시에 그렇다면 만약에 대한항공이 아니라 네덜란드 항공을 타고 온다. 그래도 3시 40분에 떨어진다. 제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를 통해서 들어오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비행기들이 낮에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목요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런데 최순실 씨의 경우는 런던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예. 엄마 따라서 또 런던 통해서 들어오고. 예, 저희가 추적해서 꼭 네. 들어오는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순실 씨 의혹으로 잠깐 넘어가 보자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뭐 승마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도 네. 정유라 씨와 관련된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회장과 독대를 했을 때 화를 냈다. 예. 이게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보도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 왜 무슨 얘기냐면 네. 이재용 부회장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마협회 회장사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정유라를 지원하는 거를 박상진 사장이 했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고 있어 파악이 안 된 상태였고 독대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말을 듣고 왜 제대로 지원을 안 하십니까? 라고 역정을 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멘붕이잖아요. 갑자기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화를 내니까 투자 이런 얘기 안 하고 말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그렇죠. 왜 지원을 제대로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황당해서 돌아오자마자 사장들을 소환한 거죠. 박상진 사장 불러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 지금. 그러자마자 아시는 것처럼 바로 독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이 잘 모르고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났고 박근혜 대통령이 화를 낸 걸 듣고 나서 아 이게 빨리 잘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예. 하고 박상진 사장 불러서 파악한 다음에 곧바로 지원을 하고 220억이라고 하는 돈을 사인하도록 만드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나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루트로 삼성을 이용한 거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파악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준 그래서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네. 높구나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요, 여기다- 그거는 제가 예.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사실이면 제3자 뇌물죄 입증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삼성 쪽에서 나온 흘린 내용이 아닐까라고 추정도 좀 하는 게 강요잖아요. 피해자잖아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이 역정 내서 승마협회 지원했으면 그건 직권남용이죠. 뇌물이 되려면 뭔가 직무 관련성 부정한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갔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난데없이 역정내면서 왜 승마협회 지원 안 하냐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우리 삼성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급히 회의를 소집해서 지원했다면 삼성은 피해자죠. 그래서 이거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우선 취재를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상상을 해보자고요. 독대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네. 그러면은 이 두 분이 얘기 안 해주면 취재 안 되잖아요. 이거 어디 기록이 없습니다. 독대니까요. 독대니까 네. 이거 기록에도 없어요. 예. 둘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해줬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흘렸을 일은 만무하죠. 네. 삼성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삼성 측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삼성 측에서 왜 얘기했을까요? 바로 지금 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피해자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삼성에서. 좀 과장돼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아무리 도와줘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더라도 네. 그거 뭐 돈 안 들어온다고 막 화를 내가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다그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많이 만나보고 그랬지만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상당히 뭐가 중간에서 많이 왜곡됐다. 네.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제3의 가설을 제기해 볼게요. 이게 조간신문 보면 너무 흥미로운 게 40분 동안 독대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닙니다. 네. 친한 인물들은 아니에요. 예. 역정을 냈다. 예. 그 연배는 더 박 대통령이 위시긴 하죠. 예. 또 다른 보도에 보면 헤드라인이 불같이 화를 냈다. 아니 삼성 부회장한테 왜 불같이 화를 냅니까 대통령이. 근데 이건 저는 특검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엮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대통령을 엮고 있다. 뇌물죄로 엮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제 특검이 조용했어요. 그랬죠. 사실은 이 박영수 특검 정도면 반론을 낼 만도 하거든요. 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오늘 아침에 이 기사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는 국가 경제 정책을 위해서 한 일이고 그동안 쭉 이야기해 왔던 맥락대로 사심 없이 그야말로 옳은 일을 네. 선의로 정책적 판단으로 한 것이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정유라의 말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의 이 총수를 데려다가 야단을 치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예. 거거든요. 이것은 삼성 쪽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내용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특검에서 그동안 삼성 임원들을 계속 소환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대통령의 어제 기자간담회에 대한 역공을 정보를 흘림으로써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가설을 한번 제기해봅니다. 그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특검을 어디서 알아요? 결국 삼성에서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술이. 삼성은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 면담 내용을 네. 이런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 뭐 뇌물을 공여한 혐의 이거 네. 우리 없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하도 화를 내서 무서워서 그냥 낸 거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몰고 갈 가능성. 그걸 일단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삼성은 그동안 서로 선의로 했고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무죄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데 한쪽에서 나 강요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박 대통령께서 다른 아마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을 좀 보면 특검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공격을 취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결국 삼성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국민연금 합병 문제에서 한 루트는 지금 어쨌건 그 당시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문영표. 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라인이 위쪽까지 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간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해놓고 지금 특검 올라가고 네. 있고 이쪽은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 그럼 어떤 이유로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이렇게 양쪽 고리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오히려 특검 입장에서 좀 난감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억지로 화를 내고 말 지원하는다고 화를 내서 어쩔 수 냈다면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단정 짓기는 예, 알겠습니다.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말 관련해서 사실 정유라 씨도 논란이 됐었지만 국토투기위원이었던 간사였던 새누리당 간사였던 이완영 의원이 덴마크에 시차를 갔다는 보도가 일부 나왔는데 해명을 했습니다. 안 갔답니다. 아예. 네. 아예 31일 날 12월 31일 날 프랑스 덴마크로 출국을 하기로 했었는데 워낙 논란이 되니까 아예 출국조차를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덴마크에 있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우리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